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계약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기 강원도정 출범 이후에도 두 현안에 대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1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는 동서고속철도 속초 역사의 지하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원주시의 특별 승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 전 시장은 당시 조직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평창 청옥산을 물들이던 데이지 꽃이 올해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천상의 화원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꽃은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 출범을 앞두고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계약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정 교체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다시 한번 서게 된 건데요. 결국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 논란이 된 가격 문제와 레고랜드 유치 시 불투명한 계약 사항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김기선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를 낮춰 결과적으로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펜시아의 가치가 최악일 것으로 상정하여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알펜시아의 경제성 및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크게 저평가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인수위는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가 의도적으로 알펜시아의 가치를 저평가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가 알펜시아 매각에 처음 나선 건 2020년. 애초 최초 감정가는 1조 원이었는데 응찰업체가 없어 무산됐습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다시 매각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고 4차 입찰 당시 매각 금액은 7,800억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알펜시아 매각을 밀어붙인 건 1조 원에 달하는 부채 때문, 하루에만 4,200만 원, 한 해 156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게 그간 강원도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또 낙찰받은 업체 임원은 입찰 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날 인수위는 레고랜드 유치 사업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행사인 멀린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유치한 레고랜드 사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대 미문의 불공정 계약으로 도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되었음에도 수익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레고랜드 유치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정 교체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된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계약 문제.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에도 두 현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민선 8기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0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물 부족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와 함께 동서고속철도 속초 역사의 지하화 추진을 일축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서고속철도 속초 역사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소야벌에 들어설 계획인 속초 역사를 지상화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하를 하기 위해서는 백담사서부터 노선 이 기울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가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용의 초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받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와 함께 역세권 개발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선 8기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속초 발전 100대 과제를 선정해 내놓았습니다.
10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구적인 상수원 확보와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쌍천 지하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쌍천에서 그 복류천에서 이렇게 물을 푸고 또 하류 쪽에서 한 4만 2천 톤을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상류에서 한 6천 톤을 취수를 하다 보니까 맨 그물이기 때문에 진짜 갈수기 때는 해수가 영유입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대포항 산업단지 조성과 속초 중학교 부지 확보와 활용계획 마련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곽 지역과 원도심권의 공동개발 등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선 8기를 준비하기 위한 인수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한 이후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진료 기능 확대 등의 과제를 선정하고 29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제29대 이병선 속초시장의 취임식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속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2019년 특별 승진을 남용해 담당자 중징계와 기관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도 5급 개방형직 공모에도 특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인사결정권자인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조직 효율화를 위한 결정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선거 이후 첫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원창묵 전 원주시장.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지난 12년 시정에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원 전 시장은 먼저 최근 강원도 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은 특별 승진에 대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인을 위한 인사 결정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인사위원회와 인사부서의 법률 검토에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오히려 직무대리 해소 차원에서 특별승진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직무대리도 해소되고 그러면서 사무관서부터 5급, 6급, 7급, 8급까지 승진 기회가 한 명씩 다 생겼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5급 개방형 직위 공모 특혜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5급 사무관만 응시할 수 있는 내부 공모에 이례적으로 6급직이 선발됐고 2달 만에 5급으로 초고속 승진 임용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는 원 전 시장의 3선 임기 말에 특정 고교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오히려 행안부나 이런 데서 받았을 때 폐해가 직원들한테 직접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염두에 두거나 그런 일이 없다. 한편 이날 퇴임 직후 불거진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매각 부실 대응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원 전 시장은 원주시와 상의하지 않은 사유재산 거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평창 청옥산엔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산 정상에 흐드러지게 핀 데이지꽃을 보기 위해서인데 어떤 영물인지 올해는 꽃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네,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던 곳에 갑자기 꽃들이 사라지게 된 건데요. 관광객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드넓은 들판, 평창군 청옥산 정상입니다. 벽시 600마를 뿌릴 정도로 넓은 평원이라는 뜻의 600마지기로 불리는데 매년 6월이면 새하얀 데이지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 평창 600마지기를 검색해봤습니다. 데이지꽃과 관련한 관광 후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데이지꽃이 만개하는 시기인 지난 6월 중순 현장을 찾았습니다. 원래 이곳은 6월 말쯤이 되면 이곳 들판 전체가 데이지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뤘었는데요. 올해는 드문드문 피어있는 상황입니다. 꽃이 사라진 자리엔 쑥이나 망초, 민들레 같은 야생초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데이지꽃을 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창을 찾은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시사데이지 이 꽃이 이렇게 만발을 했었어요. 이거 보고 싶어서 사실은 또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덜 피어갖고 아쉬운 마음이 좀 많죠. 잡초밭으로 변한 모습을 바라보는 관리자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지꽃은 해마다 잘 피었어요. 해마다 잘 피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잘 피었는데 지금 날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이게 봄에 그걸 갖다 심었는데도 다 타 죽어버렸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평창군은 지난 2018년 이곳 600마지기의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축구장 6개 면적의 들판에 데이지꽃을 심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절정을 이뤘던 데이지꽃 군락은 올해 들어 자취를 감췄습니다. 고지대 특성상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데다 올봄 가뭄까지 길어지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겁니다. 샤스타 데이지는 외국종이고 평창 청옥산 600마지기 같은 고랭지에서 다년간 관리하면서 재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같은 특성의 국내의 다른 야생 국화종을 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개미치 같은 자생종 야생 국화종이 있습니다. 평창군은 우선 올가을 생태단지 내 잡초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땅을 뒤엎고 씨를 뿌릴 계획인데 다시 데이지꽃을 심을지 아니면 고원지대에 적합한 다른 꽃을 심을지 고민이 깊습니다. 하늘 속 꽃 정원으로 불렸던 평창 청옥산 600마지기, 사라진 데이지꽃을 바라보는 평창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도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원주 소방서의 황성백 소방경이 선정돼 화제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원주 소방서 황성백 예방총괄 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책칙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선정되신 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정확히 어떤 공무원을 뜻하는 걸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간 원주 소방서에서는 화재가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왔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그 선정됨에 있어서 가장 높이 평가된 공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내에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노후주택 밀집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골목 소화기함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화재 초기 대응과 방범 효과를 높인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당부의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내 가족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순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무더운 여름이 시작입니다. 물놀이 시 안전수칙 준수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소방서 황성백 예방총괄팀장이었습니다. 원주시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지난 28일 오후 6시 20분쯤 원주시 지정면의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30여 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시성과 안전성, 소비자 보호 충실성, 이용자 만족도를 기준으로 플라이강원은 4개 부문 모두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 등 8개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플라이강원, 대한항공, 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